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하시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브라질 국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한 2월 정도까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변들 지인들에게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들 좀 부정적이셨죠. 브라질 투자하면은 많이들 그거 폭망했다고 하더라. 주변에서는 브라질 국채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던데 브라질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브라질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 신문이나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서서히 브라질 국채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향 잡는데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이 되니까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브라질 연금 개혁안이 하원을 하원에 확정적으로 통과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고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슴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머리로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브라질 국채 투자 어떤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브라질 국채 투자를 진입하는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은 고려를 할 수 있게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브라질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가속화됐던 시점이고요. 그때부터 브라질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해소되고 이제는 브라질에 진입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했던 게 바로 브라질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였죠.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10% 이상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 이상의 기준금리를 가졌던 것은 불과 지금 1년 반,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먼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국가 부채에 대한 부분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8%, 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연금 개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연금 개혁안이 확정되고 통과되면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은 브라질의 연금 개혁은 브라질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브라질의 가장 근원적인 위험을 처음으로 첫 단추를 깨는 그리고 이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브라질의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와 함께 브라질이 튼튼한 경제 성장 가능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뼈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초공사.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초공사 위에 그리고 세제 개혁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가 함께 뒷받침이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브라질은 지금의 국가 WB 등급에서 앞으로 트리플 B, A 등급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국가의 신뢰도가 상승되고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외화를 지금보다는 큰 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발을 띈 연금 개혁안이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은 멀죠. 그런데 이러한 길은 멀지만 기간은 지금 현재 보소나루 대통령 집권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는
브라질 채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브라질 연금 개혁에 관련된 부분은 하원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상원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자동적으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브라질 세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8월 달에 상정이 되고 하반기 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브라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브라질의 세법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세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법인세만 나열을 한 것입니다. 법인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방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세법 구조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세법 구조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빈부격차를 더 극대화시키는 세법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세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현지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업인들도 어렵게 다가가고, 그리고 새롭게 브라질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인들 또한 너무 복잡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지금 브라질 세법 공부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고 괴롭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성공적으로 브라질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는 기업이 투자하기 편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성공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때는 중요한 이슈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세법 개혁안이 주요 관심사라고 하면은 바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었던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기업을 거의 90% 이상을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브라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부분은 이런 만평도 있다시피 외자에 의해서 브라질이 식민지화되는, 경제 식민지화되는 과정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내에서도 의식 있는 브라질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각을 하기 시작하고 저항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연금 개혁안만큼이나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거세게 저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연금 개혁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기업 민영화까지도 탄력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텝 1, 2, 3가 연금 개혁, 그리고 세제 개편, 세제 개혁,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현재 첫 번째로 정착을 하고 안착이 된 것은 연금 개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제 개혁,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기업 민영화,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로 가장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보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 만남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브라질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연금법, 그리고 세제 문제,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자금을 우리 브라질에 투자를 해달라라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 수도, 공항, 여기에 넘어서 석유공사, 그리고 항만까지 전 분야에 있어서 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죠. 하지만 브라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재앙 수준이 아닐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재앙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관찰하시면서 브라질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영화가 실패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정권과 이런 민영 기업, 공기업 간에 얽혀 있는 부정부패겠죠. 이런 부정부패가 또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한 번 더 훼손된다고 하면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까지는 험난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라질 채권 가격, 얼마나 앞으로 이 채권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질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중통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헤아라 환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원헤아라 환율 자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브라질 국가에 대한 기본 신뢰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마지막에 브라질 국가에 대한 기본 신뢰 담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다고 하면 브라질 채권을 살 수가 없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나 러시아처럼 과거 모레토리엄 선언하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이러면서 되게 되면은 국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은 브라질 국채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나라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브라질 국가에 대한 기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기준금리를 50% 이상 인하를 시켰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금 개혁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이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국가에 대한 이 투자 신뢰도는 지금 현재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채권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라질의 목표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한 1% 수준 더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권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런데 이 채권 가격은 단순히 기준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신뢰 등급, 그리고 브라질 자체 환율 안정성 등이 담보가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 정도 수준에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상승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브라질 내부적인 부분, 국가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된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부분이나 외교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브라질 채권 가격은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한 10% 수준 정도는 더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은 원헤아라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을 판단하실 때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브라질 채권 관련돼서도 올렸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브라질 상황만 보실 게 아니고 우리나라 부분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한국의 경제, 10년 전 브라질의 경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브라질의 경제,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헤아라 가치 상승과 원화 가치 상승폭 둘 다를 함께 고려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환율에 대한 상승 부분이 한 320원에서 350원 이 정도 밴드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보시려면은 지금은 일본과 한국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 분쟁,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 여기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의 통화 가치 변동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원화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연초에 1,100원대에서 지금은 1,200원 수준까지 약 100원 정도 10% 이상 많이 상승.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브라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해알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반대로 원해알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헤아라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과거 환율이 어떻다, 과거에 정점이 얼마 수준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위험하시고요. 지금은 브라질의 국제적인 경제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과 지금 한반도에 놓여져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 채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환율은 원달러 환율만 예측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렇게 원헤아라 환율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일반인들이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머지않아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이라고 하면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 또는 동유럽 쪽에 있는 이런 신흥국 시장들, 신흥국의 부동산, 채권, 주식가치 하락이 원화 가치 하락과 동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 차나 채권 수요, 미국채 수요, 금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주춤함, 지금 제한적인 성장 가능성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브라질 국가에 대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브라질 국채에 대한 큰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시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고, 기대 수익률은 제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5%에서 6% 정도, 이 정도 실 이자 수익을 세후 기준이죠. 실 이자 수익을 치대가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한 번 더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브라질 국채 투자 생각하시고 계시는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금액의 일정 부분 10%에서 20%,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소액을 투자를 하셔서 브라질 채권이 어떤 뉴스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채권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만약에 신흥국 자산가치 하락이 오는 이 시점이 왔을 때 브라질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판단력,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투자처는 현금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현금 다음으로는 이제 우량채, 우량 국채들,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 리츠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분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부분만 투자 자금의 10% 수준에서 20% 수준에서 브라질 국채 가격 동향 또는 브라질 국채가 이런 게 브라질 국채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많은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현재 브라질 국채에 배팅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개인적인 판단이 물려있고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투자상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 20%가 나더라도 참고 견디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6%만 되셔도 바들바들 떨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밥도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그래도 자금의 1-20% 수준에서는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